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미스터리 24번째 시간여행이 일어났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4번째 시간여행을 위한 필라델피아 실험과 페가수스 프로젝트 1. 시간여행의 가능성.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흥미를 이끄는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시간여행 혹은 타임머신과 관련된 미스터리들일 것입니다. 지난 6월 12일에 게재했던 7분 인명록 11번째 SF 소설의 창시자 허버트 조지 웰스 편에서 크게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가 썼던 소설 타임머신으로 인해서 시간여행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여행은 과학적으로 정말 가능한 영역일까요? 이 순수 문과 출신인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리고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이 시간 여행의 기본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공간을 빠르게 이동할수록 시간은 느리게 이동하지만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 또는 18만 6천 마일의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것은 없다.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이동하는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현재의 3차원 공간에 시간을 더해서 4차원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인슈타인은 광속을 넘어선 속도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시간이 본질적으로 멈추기 때문에 미래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라고 본 것이죠. 아인슈타인의 동료 물리학자였던 네이선 로젠 역시 아인슈타인의 이런 생각에 동의했고 1935년 두 사람은 시공간 구조를 휘어서 더 넓은 우주의 지점들을 연결하는 다리 혹은 터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 이론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즘 흔히 이야기를 주고받는 웜홀이란 것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보다 먼저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1895년 3월 테슬라는 실험 도중 350만 볼트의 감전되는 사고를 겪습니다. 당시 그는 시공간이라는 구속을 넘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한 번에 보는 경험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의 조수가 재빨리 전원을 끄는 바람에 생명을 건진 그는 자기장이 시간과 공간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 공간을 뛰어넘기 위한 필라델피아 실험. 필라델피아 실험이란 강력한 전압을 발생시키는 변압 장치인 테슬라 코일을 이용해서 선체에 막대한 전기를 흘려보내서 특수한 자기장을 형성시키고 레이더에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스텔스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독일의 잠수함 유보트의 어뢰를 피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고 하는데요. 이 기타 내용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남양 특집 미스터리 네 번째 베니싱 사라진 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당시를 넘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아인슈타인과 테슬라가 주도했다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어쩌면 스텔스 기술에 대한 실험이 아니라 자기장을 이용해서 시공간을 뛰어넘는 실험은 아니었을까? 물론 이 부분은 훗날 실제로 해당 프로젝트는 어뢰 회피를 위해서 선체에 일정한 전류를 흘려보내는 실험이었고 이 실험이 와전되고 과장되어서 인비저블 호라이즌
바다의 진정한 신비라는 책에 실리면서 유명해진 음모론의 일종이라고는 합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꽤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면서 1984년에는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했고요. 1933년에는 소편까지 등장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0년에 방영되었던 미드 로키에서도 USS 엘드리치가 통째로 TVA 쓰레기장 3개로 공간 이동이 돼서 그곳의 폭군인 알리오스에게 학살당하는 에피소드가 공개되기도 했죠. 실제로 당시 실험에 사용되었다는 USS 엘드리치는 1946년까지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호위 임무를 활약했고요. 1951년에 제적되어서 당시 그리스 왕국의 공여가 되면서 HS 레온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1991년에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의 주인공이 되었던 이 배는 계속 그 이후로도 활동을 했고 그리스의 공여가 되기도 했고 폐기 처분도 완료가 되었다라는 거죠. 1991년이 되어서야. 게다가 애초에 레이더란 전파를 포착하는 기술로 테슬라 코일로 고주파, 고전압을 발생시키는 것은 레이더가 사용하는 반사파를 막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파를 발산해서 적에게 포착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뿐인 거죠. 이처럼 실체가 밝혀졌음에도 오히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당시 실험이 조직적으로 은폐되었고 어뢰 회피 기술이 아닌 시공간을 뛰어넘는 것이 목적인 실험이 틀림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 과거와 미래를 들여다보는 영상 장치. 실질적으로 시간 여행을 경험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시간 구경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와 굉장히 라이벌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전해지는 에디슨과 훌륭한 전기공학자 스타인메츠 등은 20세기 초에 과거와 미래를 투시할 수 있는 영상 장치인 울트라비전을 개발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조지 델바라는 과학자 역시 전자 스펙트럼 촬영기를 통해서 과거와 미래의 영상 등을 찍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현실인지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보다 더 유명한 것이 바로 바티칸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전해지는 크로노바이저라는 것입니다. 1950년 당시 교황 비오 12세의 요청에 따라서 여러 과학자들과 신부들이 동원이 되어서 과거와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영상 장치를 만들었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1972년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출신 신부 알프레도 펠레그리노 에르네티 신부에 의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에르네티 신부는 이 프로젝트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엘리코 페르미와 로켓 공학자인 베르너 폰 브라운 등도 속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페르미는 1954년에 사망을 했고 폰 브라운은 췌장암으로 1975년부터 항암 치료를 받다가 1977년 사망하면서 본격적인 어떤 진실 공방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르네티 신부가 1972년에 이런 주장을 했을 때 페르미는 사망한 상태였고 폰 브라운은 병이 너무 깊어가지고 뭐 공방을 주고받을 만한 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1975년부터 받았다는 건 그 전부터 많이 상태가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당시 프로젝트에 참가한 과학자들은 물리적 파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빛과 음파는 사라지지 않고 차원 어딘가에 반드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에너지 소스를 전자기
파장 형태로 수신을 하면, 받아들이면 그 시대의 화면과 음성을 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장치를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1958년 완성이 된 이 영상 저장 장치는 크로노바이저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것으로 나폴레옹과 베르니토 무솔리니의 연설을 시청하기도 했고 예수의 죽음 당시 모습까지 관찰하였다라고 전해집니다. 물론 한때는 에르네티 신부가 제시한 예수의 죽음 당시의 사진이나 고대 그리스의 문학과 퀸투스 애니우스의 희곡을 옮겨 적은 글이 가짜라고 판명이 되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이것들이 조작된 것이라고 밝혀지면서 반전을 맞게 됩니다. 자, 이게 가짜가 아니라 조작된 거다. 나는 폭로 과정에서 그 어떤 사진도 공개한 적이 없다. 타임머신으로 촬영된 과거의 사진들은 모두 교황청 비밀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퀸투스 애니우스의 희곡을 감상하고 글로 옮겨 적긴 했지만 그건 역시 대중들에게 공개한 적이 없다. 지금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크로노바이저의 사진들은 신문사에서 화제를 노리고 제작한 가짜들이다. 에르네티 신부의 발언 중에서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크로노바이저가 완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황청은 갑자기 크로노바이저를 해체하고 프로젝트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 장치가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라는 점에 과학자들 역시 동의를 했고, 크로노바이저는 이후 교황청의 지하 창고에 봉인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본인이 이동하는 시간 여행보다는 그 시기를 들여다본다라는 시간 엿보기가 왠지 조금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진실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지니 논란 사건 이후에 에르네티 신부는 크로노바이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로 잠적을 해버렸고 결국 1994년 노안으로 사망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2002년 교황청 성서연구소 소속의 프랑스와 브론 신부는 크로노바이저 바티칸의 미스터리라는 책을 통해서 에르네티 신부가 교황청의 압박으로 인해서 크로노바이저에 대한 발언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히면서, 에르네티 신부는 주위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돈에 대한 관심도 일절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크로노바이저 역시 미스터리로 남게 된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시간여행 이론의 바탕이 되었던 아인슈타인과 테슬라의 주장과 더불어 필라델피아 실험이라는 음모론,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현상을 엿볼 수 있는 영상 저장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번째 다음 시간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시간 여행을 경험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페가수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